예, 이제 유럽은 청구기간이, 그러니까 피상수분께서 사망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유럽은 청구된 경우, 이럴 때 유럽은의 허멜리쇼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이제 부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수인께서 사망하기 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소송하기 1년 이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물론 뭐 극히 유의적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각됩니다. 소멸시효 경과로 해서 기각됩니다. 자, 그럼 과연 실무에서는 이게 일본의 소멸시효가 쟁점화돼 버리면 굉장히 첨예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무가 꼭, 뭐라 그러죠? 정의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자가 이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무를 이제 말씀을 드린 강의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강의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좀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류분 권자가 있습니다. 권자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고라고 부릅니다. 소송을 하면 수증자, 받은 사람이죠. 피고라고 부릅니다. 이 원고가 피상수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1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구를 합니다. 관원 청구. 만약에 원고가 이때 알았다거나 또는 이때 알았다, 여기로부터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1년이 됩니다. 요때 알았다든가 요때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원고가 유류분 관원 청구를 할 때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형적인 핑계를 드리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니 아버님 재산은 따지지 말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갈리기로 하자가, 상속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말이 없고 이래서 떼어보니 우연히 등유동을 떼어보니까 증여가 돼 있더라. 그래서 그때 알고 내가 요때 알았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다려라, 자기가 상속 협의 알아보고 있다, 쭉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갔더니 태도가 돌변해서, 야, 무슨 상속이야?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야, 오빠? 너 원래 그런 일이 없었잖아. 나는 그랬잖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떼어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증여가. 그래서 지금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원고는 그냥 몰랐다고 하면 됩니다. 몰랐다. 원고의 입증 책임은 유류분이 침해됐다, 이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냥 몰랐다 이러면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게 그냥 생짜로 몰랐다 이러면 안 되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근데 이거는 사실 만들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이 1년이 여기 알았다. 적어도 이거
청관으로부터 1년, 소급해서 1년 이전에 알았다. 그거는 피고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피고가. 이 이전에 1년 이전에 알았다는 걸 피고가 증명할 책임 피고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당한 쪽이기 때문에 소송할 권리가 없다는 걸 피고가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일분이 있는 거고 유일분이 침해된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알았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원고한테는. 여기가 얘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다는 걸. 그런데 자 보통 뭐 녹음이라든가 문자, 메일 뭐 이런 게 주고받고 해서 뭐 증명사실이 있거나 확인이 되면 객관적으로 이런 뭐 문서나 이런 거에서 뭐 입증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네.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뭐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황으로 해야 됩니다, 정황. 네. 정황 증거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은 그렇습니다. 유류분권자가 1년 지나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유류분권자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근에 알았다 내가.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소송을 당한 쪽 입장에서는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정황으로 해서 이렇게 이랬는데 몰랐을 리가 있냐 이거죠.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냥 야 이런데 네가 몰랐을 리가 있냐. 옛날 하나 사례를 드리면 원고의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 위에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위에 뭐 거기서 점포를 운영합니다. 몰랐을 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뭐, 시간이 뭐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 이게. 엄청 오래. 뭐, 7년만 이렇게 지났습니다. 걔가 왕래도 있었습니다, 이게. 몰랐을 리가 있냐고요. 만약에 왕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왕래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왕래했다는 얘기는 사정을 그만큼 잘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를 통해서 몰랐을 리가 있냐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류분권자는 몰랐다고 하죠. 그건 그게 아니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때 뭐 과세 통지라든가 뭐 지방 그 상속자 자진신고 납부서 상속자 자진신고 이런 것들이 뭐 있다면 이런 것도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게 어렵냐면 0이고 100입니다. 50입니다. 50. 이거는 몰랐답니다. 이거 몰랐다. 이건 알았답니다. 여기로 가면 이제 피고가 승소하죠. 유형 원고가 승소합니다. 유류분 받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가면 금액을 분분하고 그냥 전부 다 기각입니다. 피고 쪽 입장에서는 땡큐죠. 제일 좋습니다. 자, 증거를 보면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언제 알았냐는, 언제 몰랐냐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황만 있을 뿐입니다, 그냥. 정황, 그리고 말. 주장이죠, 그냥. 이 주장은 일반적 주장입니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에 설득력 있는 게 있고 또 여기에 주장들에 설득력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쪽은 다 틀리고 네가 다 맞아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다 틀리고 네가 다 맞아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건 얘 말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또 얘 말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얘가 틀린 것 같고 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얘가 틀리고 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고한테 유리한 증거와 피고한테 이러한 간접 정황들이 막 뒤섞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 보니 얘가 60%가 타당합니다. 얘가 40%. 얘만 신뢰성이라는 게 40%고 얘가 60%입니다. 60% 40% 누가 매기냐? 이거는 판사님이 매깁니다. 판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무게추는 이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100이 됩니다. 이게. 이 재판은 이런 쟁점은 우리 주식회사 51%. 51%를 갖는 쪽이 다 같습니다. 그냥. 네. 과반 이상을 갖는 쪽이 다수결을 했을 때 전부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판사님이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양 당사자의 말과 정황을 듣습니다. 어떤 부분은 원고한테 유리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피고한테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보기에 얘가 맞은 것 같은데 이러면 끝입니다. 얘가 이기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순간, 무게축이 넘어가는 순간 승소합니다. 1심을 얘가 승소를 하면 항소심에서는 이거 자빠진 거 다시 세워서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자빠진 놈을 서 있는 놈도 가운데 있는 놈도 서로 땡기기가 힘들었는데 이미 자빠져버린 놈을 세워서 반대표로 옮기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1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을 진 건데 이미 한 번은 판단이 내려져 버리면 그거를 다시 뒤집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근데 새로운 증거 안 나옵니다. 대부분. 왜? 1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결국 정리를 해드리면 청구기관 원고가 할 일은 합리적 이유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몰라가는 증거, 근데 그건 증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몰랐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무성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자기 주장,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신뢰성이 죽어집니다. 피고는 이제 몰랐을 리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게임은 피고한테 불리합니다. 이 부분의 청구기관이 뭐 1년, 또 지난 1년 반, 2년 만에 들어온다? 사실은 피고가 불리합니다. 네. 예전에는 많이 불리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유럽 제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보입니다. 판례를 쭉 보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과연 상당히 유리한지는 이게 실제로 부딪혀 봐야 합니다. 이건. 뭐 일심 뭐 계속 판결문이 누적되고 하다 보면 이제 법원에 방향이 나옵니다. 예. 근데 아무튼 피고 입장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게. 예. 몰랐을 리가 있냐?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게 정황 증거거든요. 따라서 정황 증거 있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법원의 조회를 통해서 챙길 수도 있습니다. 증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정황 증거를 잘 이걸로 구성을 해서 판사님을, 재판장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승소와 패소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번에 1년 지난 청구가 된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재판 자체가.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의 설명을.
내가 1년, 원고는 자기가 1년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사실 알았다 하더라도, 일단 몰랐다고 합니다. 주장을. 1년 지났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게 원고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반대로 피고는 간접 정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아서 몰랐을 리가 있냐라는 정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장님을 설득을 하겠죠. 설득이 되면 이기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 유언을 줘야 됩니다. 예비적,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뭐, 심해된 거 규모, 반환된 규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이 1년 지나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원고는 어떤 분들은 1년 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증여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자기가 증명은 언제 알았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 이유를 내고 언제 알았다고 주장하면 별로 족합니다. 언제 알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피고입니다. 몰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알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말로 주장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해야 됩니다. 이게 유류분의 청구 기간이 쟁점이 됐을 때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이 유류분의 청구 기간이 지나서 1년, 피상속 청구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성이 지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시효가 주장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좀 부담이 가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이제 개괄적으로 실제로 어떤 해당 케이스가 딱 주어지면 그 해당 케이스가 전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주장을 하고 해야 비로소 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개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소송을 당했다, 또 2년이 지나서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걸 잘 아시는 분한테 전문 변호사들 많습니다.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의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자기 사실이 이런데 과연 이것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의 피상속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유류분을 청구할 때 원고는 뭘 해야 되고 피고는 뭘 해야 되고 실무상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이야기 강사 이재호 상속 전문위원이었습니다.